아니, 왜 있잖아, 저애는 어떡해. 며느리만 보면 저래? 진정해봐. 설날 내가 아침이었어요. 큰 집 거실엔 열이 있나 확인해봐. 떡국 냄새가 너무 퍼지고 울잖아. TV에선 민속놀이 소리가 울렸죠. 사람들은 웃는데 3살배기 아기 도윤이는 울고 있었어요. 그것도요. 다른 누구도 아닌 며느리 지연이만 보면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연이 문턱을 넘는 순간 도윤이는 아빠 품에서도 몸을 비틀었고 숨이 넘어갈 듯 엉엉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 정희는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죠. 아이고, 낯가리나 보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삼촌이 안아도 고모가 뽀뽀해도 도윤이는 금방 진정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한 발만 가까이 오면 도윤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으로 지연이의 옷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저애 왜 저래? 정희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연이는 당황해서 억지로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애를 무서워하게 했나 봐요. 그 말 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떨림이 괜히 눈에 걸렸어요. 아들 민수는 화를 숨기지 못했죠. 엄마, 애가 원래 예민해. 그냥 넘어가. 하지만 정희는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는 지연이만 보면 울기보다 먼저 숨을 들이켜며 떨었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겁에 질린 반응이었어요. 정희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지연이를 슬쩍 봤습니다. 지연이는 도윤이를 보지 않으려 했고 소매를 꼭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도윤이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지연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죠. 엄마,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을 멀리해 라고 외치는 것처럼요. 정희는 그 울음소리에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이가 지난달 며칠 동안 이상하게 밤에만 악몽을 꾸던 때가 있었거든요. 민수가 그때 뭐라 했었죠? 잠깐 애를 어디 맡겼었나? 정희가 조심히 묻자 민수는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 얘기 하지 마. 정희는 더 확신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지연이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이에게 다가가려다 걸음을 멈췄어요. 그때 정희는 봤습니다. 지연이 코트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작은 봉투, 약 봉투 같기도 하고 병원 서류 같기도 한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정희의 머릿속엔 한 문장만 맴돌았죠. 설날 아침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정희는 그날 저녁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큰 복과 건강이 전해질 겁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미지는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인물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희는 아기 울음소리에 귀가 멍해졌어요. 도윤아, 괜찮아. 아들을 대신해 달래보지만 도윤이는 지연이만 보면 울음이 다시 터졌죠. 지연이는 어색하게 웃다가 급히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마치 도망치듯이요.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밥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눈을 피했어요. 엄마, 제발 오늘은 명절이잖아. 그 말이 더 이상했죠. 명절이라서 숨기는 건가? 명절이라서 지금 들키면 안 되는 건가? 정희는 도윤이를 품에 안고 지연이가 갔던 방향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 지연이는 물컵을 꼭 쥔 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또 내쉬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옆에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윤이가 정희 품에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손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지연이 손으로 갔습니다. 물컵을 쥔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고 손목 안쪽엔 옅은 반창고 자국이 보였어요.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연아, 너 어디 아프니? 지연이는 대답 대신 컵을 내려놓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말은 괜찮다는데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지연이 코트가 걸린 의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아까 보였던 작은 봉투. 정희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명절에 내가 지금 이걸 뒤져도 되나? 그런데 도윤이가 또 울었어요. 이번엔 온몸을 떨며 정희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는 결국 마음을 정했죠. 그 순간 민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민수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투에서 확신했어요. 민수도 알고 있다는 걸. 정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너희 지난달에 도윤이 누구한테 맡겼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답해. 정희가 한 걸음 다가가자 지연이가 급히 손을 뻗어 코트 주머니를 가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라 정희는 오히려 숨이 멎을 뻔했어요. 어머님, 지연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설명할게요. 그때 도윤이가 울음을 멈추더니 지연이 손목 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아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3살 아이가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이는 그 한마디에 끝내 무너졌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건 예민함이나 낯가림이 아니라고. 도윤이는 지연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연이에게서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연아, 정희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해. 도윤이가 왜 너만 보면 우는지. 지연이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가 코트 주머니 속 접힌 종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 위에 찍힌 글자를 보고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아직 끝까지 읽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이 왜 모두를 얼어붙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접힌 종이를 조심히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민수는 급히 다가와 엄마, 그건 말을 막으려 했죠. 정희는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종이 위엔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적힌 문구, 외래 진료 확인서. 정희는 그 다음 줄을 읽다 숨이 확 막혔습니다. 환자 김도윤. 아기 이름이 선명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를 병원에 데려갔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지연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그대로 들었어요. 언제? 정희가 묻자 민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정희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왜? 민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도윤이가 정희 품에서 작게 훌쩍이며 손가락으로 지연이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봤던 반창고 자국. 정희는 그 자국을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연아, 정희가 낮게 불렀습니다. 너 손목은 왜 그래? 지연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한참을 참다가 작게 말했어요. 도윤이가 저를 물었어요. 정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물었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제가 안으려 하니까 도윤이가 갑자기 저를 물고 울었어요. 정희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진료 확인서 아래엔 짧은 메모가 있었죠. 불안 반응, 특정 향의 과민. 정희는 그 문장을 보고 갑자기 도윤이의 울음이 낯가림이 아니라는 게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희는 지연이를 똑바로 봤어요. 특정 향? 지연이는 한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희는 이미 감이 왔습니다. 향수였을 수도, 약품이었을 수도, 담배였을 수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였어요. 그 향이 도윤이를 겁먹게 했다. 그리고 그 향은 지연이가 숨기고 있었다. 정희는 주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죠. 정희는 도윤이를 내려놓고 지연이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내가 뭐 했는지 따지기 전에. 정희는 숨을 고르고 한마디를 또박또박 꺼냈어요. 도윤이가 왜 그 향을 무서워하는지부터 말해. 그 순간 지연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희는 표정을 굳혔죠. 모를 수가 없어.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큰어머니였습니다. 정희야, 떡국 식는다. 명절의 소음이 다시 밀려왔죠. 그 소음 속에서 지연이는 마치 벼랑 끝처럼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도윤이를 그날 지연이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희는 한 번 더 다가갔습니다. 그날 뭐? 지연이는 눈을 감고 딱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낯선 사람한테 맡겼어요. 정희의 눈앞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누구한테? 정희가 묻자 지연이는 고개를 저은 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정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도윤이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손등에 정희가 절대 잊지 못하는 흉터가 있었거든요. 정희는 그 흉터를 너무 잘 압니다. 몇 년 전 이 집을 한번 뒤집어 놓고 사라진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숨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어디서 만났어? 민수는 그제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지연이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그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정희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판단할 틈도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지연이만 보면 울던 이유가 이제 너무 선명해졌거든요. 그날 도윤이는 지연이에게서 그 사람의 흔적을 맡았던 겁니다. 그리고 3살짜리 아이는 그 공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정희는 핸드폰을 꼭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부터 한 글자도 숨기지 마. 그 사람이 도윤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연이를 부엌 안쪽으로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거실 소음이
문 하나 사이로 흐릿해졌어요. 지연아, 정희가 이를 악물듯 말했죠. 도윤이를 왜 낯선 사람한테 맡겼어? 지연이는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가 정희는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핑계는 나중에 해. 먼저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정희는 세 단어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목이 메어 한동안 소리도 못 냈어요. 그때 민수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정희가 민수를 보며 낮게 말했죠. 너는 나가. 너는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너부터 무너뜨린다. 민수는 굳어버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지연이를 봤어요. 말해. 지연이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도윤이가 어린이집을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정희가 눈썹을 찌푸렸죠. 왜? 지연이는 작게 말했습니다. 장염이 돌아서요. 정희는 그게 거짓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죠.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는데 지연이는 입술을 떨다가 한 단어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속에.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속에. 지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터넷에 돌봄 구하는 글을 올리면 소개해주는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걸 믿었어? 지연이는 바닥만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정희는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너무 뭐. 지연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면접이 있었어요. 정희는 한 박자 멈췄습니다. 면접, 명절을 앞둔 그 시기에 정희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했어요. 도윤이가 악몽 꾸기 시작한 시점, 지연이 손목, 반창고 자국, 병원 확인서, 그리고 그 사진 속 흉터. 정희는 지연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기억하니?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자를 썼고 마스크도 했어요. 정희는 그 말에서 한기가 훅 올라왔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덧붙였죠. 근데 목소리가.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목소리. 지연이는 손으로 귀 옆을 문질렀어요. 낮고 쉰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그 목소리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확신은 못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는 느낌. 정희는 지연이 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어요. 흉터가 있는 손,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톱이 조금 깨져 있었습니다. 정희의 뇌리에 번쩍 스친 게 있었어요. 그 사람, 손톱이 항상 깨져 있었지.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그날 도윤이는 얼마나 그 사람과 있었어?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3시간. 정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시간. 3살 아이에게 3시간은 하루예요. 정희는 도윤이를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갑자기 깨서 울던 아이.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숨을 들이켜던 아이. 정희는 목소리를 낮췄죠. 그 사람이 도윤이한테 뭘 했는지 정확히 봤어?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면접 보고 돌아왔을 때.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도윤이는 어땠는데? 지연이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정희는 그 조용히 더 무서웠어요. 아이는 겁을 먹으면 더 조용해지거든요. 지연이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안으려니까 지연이는 손목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저를 물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살 아이가 엄마 같은 사람을 문다는 건 그 아이가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서 공포의 흔적을 맡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정희는 지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너는 뭘 입고 갔니? 지연이는 당황했습니다. 네. 정희는 한 글자씩 말했어요. 그 사람 만났던 날, 너 그 코트 입었지? 지연이는 서서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코트를 가리켰죠. 도윤이는 그 코트만 봐도 울어. 지연이는 그제야 손으로 코트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죄를 숨기듯이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 돈 받았니?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금으로요. 정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돌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손에 아이를 넘긴 거였죠. 정희는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설날이든 뭐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집의 명절이 끝났다고 정희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그 사람 연락처 찾아.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져 입술만 떨었어요. 정희는 그 표정을 보며 더 차갑게 말했죠. 못 찾으면 경찰부터 부른다. 그 말에 지연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은 도윤이가 올 때 했어야지. 그리고 그때 거실에서 도윤이의 울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아, 정희는 달려나갔어요. 도윤이가 소파 아래를 가리키며 울고 있었거든요. 정희가 고개를 숙이자 소파 밑에서 조그만 물건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검은색 장갑, 낯선 냄새가 배어있는 남자 장갑이었어요. 정희는 그 장갑을 짚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코트 주머니에서 그 사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요. 정희는 검은 장갑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설날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 혼자 떠들고 있었죠. 큰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그게 뭐야? 정희는 장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냐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게 왜 있어? 민수는 입술이 하얘졌고 지연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도윤이는 정희 다리 뒤로 숨어서 훌쩍이며 눈만 굴렸습니다. 정희는 장갑을 코에 가져갔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차갑고 거친 냄새, 무언가 금속 같은 냄새도요. 정희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날의 단서가 머릿속에서 딱 맞춰졌어요. 도윤이가 지연이만 보면 울던 이유, 지연이 코트에 배어있던 흔적, 이 장갑의 냄새가 겹쳐졌습니다. 정희는 지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연아, 이 장갑 내 거냐?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희는 한 글자도 안 믿었어요. 그럼
누구 거야? 지연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목이 막힌 듯 입술만 떨었습니다. 그때 큰아버지가 낮게 말했죠. 정희야, 명절날 왜 이래? 정희는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절이라서요. 명절이라서 참아야 합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살짜리가 사람만 보면 떨고 울어요. 그게 명절이면 괜찮아집니까? 거실 공기가 꽉 막혔습니다. 민수가 급히 정희 팔을 잡았죠. 엄마, 사람들 앞에서. 정희는 손을 탁 쳐냈습니다. 사람들 앞이니까 더 해야지. 정희는 장갑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정희가 딱 잘라 말했어요. 도윤이가 오늘 며느리만 보면 우는 이유, 지금부터 제가 찾겠습니다. 큰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희야, 설마 무슨. 정희는 지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지난달에 도윤이를 낯선 사람에게 맡겼답니다. 거실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뭐라고? 낯선 사람? 미쳤어? 지연이는 얼굴이 새빨개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희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그 사람 흔적이 지금 우리 집에 남아 있어요. 여기. 정희가 장갑을 탁 들이밀자 가족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큰아버지는 탁자를 쳤습니다. 민수야, 너는 뭐 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희는 그 침묵이 더 화가 났습니다. 말해. 정희가 민수에게 거칠게 말했죠. 그 사람 연락처 어디 있어? 민수는 입술을 떨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희는 민수 옆으로 다가가 연락처를 뺏듯이 받습니다. 돌봄 아무개, 낯선 이름. 정희는 바로 눌렀어요. 전화 연결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뚝, 뚝. 지연이는 그 소리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은 나중에 해. 뚝. 3번째 신호가 울리던 순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희는 다시 걸었어요. 또 끊겼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차단했네. 그때 도윤이가 정희 옆에서 작게 웅얼거렸어요. 검은 손.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도윤아. 정희가 무릎을 꿇고 도윤이 눈을 봤습니다. 검은 손이. 뭐 했어? 도윤이는 정희의 목을 꼭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문 닫아. 정희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의 기억은 짧게 말로 나오지만 그 말 한마디가 충분히 무서웠어요. 정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자세히 보다가 손목 안쪽에서 작은 라벨을 발견했어요. 이름표 같은 것. 정희는 라벨을 당겨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건 주소도 이름도 아니었어요. 숫자, 전화번호였습니다. 정희는 그 번호를 민수폰에 바로 입력했죠. 민수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그 번호는. 정희는 민수를 노려봤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민수는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음이 한 번만 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 네. 정희는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정희는 손끝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잠깐의 침묵. 그리고
상대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 이제야 찾았네.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정희가 몇 년 전부터 악몽에서 듣던 그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정희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도윤이한테 무슨 짓 했어? 상대는 웃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 애가 먼저 기억하던데? 정희는 그 말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딸깍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희는 고개를 번쩍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설날 아침의 웃음은 그 순간 싹 사라졌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 낮은 목소리가 또 들렸죠. 거기 있지. 정희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상대는 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어요. 문 앞, 정희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도 숨을 삼켰죠.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누구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대답 못했어요. 정희의 시선이 현관 바닥에 꽂혔습니다. 검은 운동화,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검은 장갑 한 짝 같은 냄새. 정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도윤이가 울던 이유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정희는 핸드폰을 껐다 켰습니다. 통화는 여전히 연결 중. 정희는 속삭이듯 말했죠. 왜 왔어? 상대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내 물건이 거기 있잖아. 정희는 장갑을 꽉 쥐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야? 상대는 낮게 웃었습니다. 맞아. 그 웃음에 정희는 속이 뒤집혔어요. 그때 도윤이가 정희 뒤에서 작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문 닫아. 정희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정희는 아이 앞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정희는 민수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문 닫아. 민수는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입술을 떨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희는 지연이를 확 잡아봤습니다. 지연아, 너 이 사람 정말 몰랐어? 지연이는 고개를 흔들다가 끝내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 사진에서 손을 보고 그제서야.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지연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정희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정희는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아무도 오지 마. 정희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너머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가만히 서 있는데도 압박감이 느껴졌죠. 정희는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차분히 말했어요. 나가. 그림자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애는 어디 있어? 정희는 목소리가 흔들릴까봐 입술을 깨물었어요. 애 얘기하지 마. 상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나를 먼저 찾았잖아. 정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있는 힘껏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 사이로 손이 들어왔어요. 검은 장갑 낀 손. 문이 완전히 닫히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거실에서 비명이 터졌죠. 어머님, 정희는 몸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는 낮게 말했습니다. 열어. 정희는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이러면 끝이야. 상대는 피식 웃었습니다. 끝?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정희는 손이 떨렸지만 끝내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110일을 누르려 했죠. 그 순간 수화기 너머가 아니라 현관 바로 앞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정희 귀에 꽂혔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숨긴 것도 다 터져. 정희는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숨긴 거? 상대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모자챙이 그늘을 만들었고 마스크가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보였습니다. 그 눈빛, 정희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집이 한번 무너졌던 날,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상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정희는 목이 말라 간신히 물었습니다. 뭔데? 상대는 문틈 사이로 장갑을 툭 흔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정희는 온몸이 얼었습니다. 뒤에서 지연이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연이를 밖으로 내보내. 정희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정확한지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연이를 알고 있었고 지연이는 그걸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지연이를 내보내면 도윤이는 안전해? 상대는 잠깐 웃었습니다. 글쎄, 그 대답에 정희는 확신했죠. 내보내는 순간 끝난다는 걸. 정희는 조용히 뒤돌아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거실 모두가 들리게 딱 한마디를 말했어요. 문 잠가. 정희의 외침에 큰아버지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 옆 보조 잠금, 딸깍, 그리고 체인까지 걸었죠. 문틈에 끼어있던 검은 장갑손이 툭 빠져나갔습니다. 밖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잘 생각해. 정희는 몸으로 문을 막은 채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죠. 큰어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사촌들은 도윤이를 안고 방 쪽으로 숨겼습니다. 도윤이는 아직도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검은 손. 정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고 주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하나, 문 밖의 남자를 막는 것. 둘, 지연이가 숨긴 걸 지금 당장 꺼내는 것. 정희는 지연이를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지연아, 내가 한 번만 묻는다. 정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그 사람을 정말 몰랐어?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서 대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입을 열려 하자 정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는 조용. 정희는 지연이만 바라봤어요. 대답.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정희는 탁 식탁을 쳤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지연이를 내놓으라고 해?
지연이의 눈동자가 확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정희는 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네. 지연이는 입술을 떨며 작게, 정말 작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본 적은.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제? 지연이는 손을 꼭 쥐고 중얼거렸어요. 결혼 전에요. 정희의 머릿속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민수가 눈을 번쩍 뜨고 지연이를 봤습니다. 뭐라고? 지연이는 민수를 보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민수 너도 몰랐지.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지연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디서? 지연이는 목이 메어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말했죠. 이 집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어. 애가 떨고 있어. 시간 없어. 그때 밖에서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게가 아니라 사람을 짓눌러 버릴 듯이요. 큰어머니가 비명을 삼켰고 큰아버지가 문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나가, 경찰 부른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불러. 근데 먼저 나올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 정희는 손끝이 얼었지만 오히려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어요. 지연아, 그 사람과 무슨 사이였어? 지연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정희의 숨이 탁 막혔습니다. 돈? 지연이는 눈을 감고 말했죠. 결혼 전에 제가 빚이 있었어요. 정희는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 빚이 누군가의 약점이 되는 순간 사람은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지연이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정희는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진짜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갚으라고 했어요. 정희는 한 글자씩 눌러 물었습니다. 무슨 돈을? 지연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개비. 정희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명절 돌봄 소개, 현금, 장갑, 이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윤이를 맡긴 것도.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약점 잡혀서요. 민수가 그제야 폭발했습니다. 지연아, 너 나랑 결혼하면서 그런 걸 숨겼어? 지연이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숨기려고 한 게 아니야. 민수는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정희가 민수에게 확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지금 내 분노가 도윤이를 살리냐?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지연이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 번호 저장돼 있지.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차단했어요. 정희는 단호했죠. 차단했다고. 끝이 아니야. 정희는 지연이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와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순간 눈을 번쩍 떴어요. 어머님, 그건. 정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단 목록, 숨긴 목록, 삭제된 대화. 정희는 그걸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희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지연이 핸드폰 화면에 오늘 새벽 도착한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설날 아침 9시 너희 집
아이 울면 내 책임. 정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일이 벌어질 걸.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딱 한마디를 말했어요. 지연아, 너 오늘 우리 집에 왜 내려왔니? 그 질문에 지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밖에서 다시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설날을 노려서 이 집을 찾아온 거라고. 정희는 지연이 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맑아졌죠. 정희는 큰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폰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경찰 오기 전에 문 부수면 어떡해?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있어. 정희는 주방으로 가서 가장 무거운 의자를 들고 왔어요. 현관문 앞에 비스듬히 세웠죠. 문고리를 막는 방향. 그리고 안쪽 잠금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딸깍. 정희는 거실 조명을 껐습니다. 불이 꺼지자 창밖 빛만 남았고 현관 쪽 그림자는 더 선명해졌어요. 밖에서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아요. 정희는 문 쪽으로 가지 않고 조용히 창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지 않게.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밖에서 웃음이 났죠. 나를 잊었네. 정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몇 년 전 이 집이 한번 뒤집어졌던 날. 정희는 그날 이후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척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왔다. 설날에, 딱 가족이 다 모이는 날에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발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밖에서 쿵.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밀어붙이는 소리였습니다. 체인이 짤그랑 떨렸죠. 큰어머니가 입을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윤이는 방 안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정희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정말 너야? 지연이는 눈물이 또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정희는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해. 지연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그 사람한테 서류를 줬어요.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서류? 지연이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그리고 말이 뚝 끊겼습니다. 정희가 한 글자씩 물었죠. 그리고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정보도. 정희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지연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도윤이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정희는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윤이를 알아? 지연이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정희는 식탁 위에 폰을 들어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이 울면 내 책임.
정희는 그 문장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이 남자는 도윤이를 건드렸고 그래서 아이가 울었고 그걸 지연이 탓으로 돌린 겁니다. 정희는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지연아, 내가 기다려줬잖아. 지연이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죠. 지연이는 이 목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희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가 문 뒤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안 나가. 밖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애부터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태연해서 더 무서웠어요.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 떼면 끝이야. 밖에서 낮게 말했죠. 끝은 내가 정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한다. 정희는 큰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큰아버지는 이미 110이 통화 중이었고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안내가 들렸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위험하면 즉시 대피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오늘 도윤이를 살리고 싶으면. 정희는 한숨을 삼키고 아주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해. 그 사람 이름, 그 사람한테 준 것, 그 사람이 시킨 것. 지연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쿵, 쾅. 이번엔 문이 확 흔들렸어요. 체인이 한번 크게 울렸고 의자가 삐걱거리며 밀렸습니다. 큰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희는 몸으로 문을 더 눌렀어요. 그리고 도윤이 방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정희의 목소리에 도윤이 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들렸어요. 할머니. 정희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밖에 남자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깐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지연이만 내보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이에게 조용히 말했죠. 지연아, 내가 도윤이가 너만 보면 왜 울었는지. 정희는 검은 장갑을 들어 지연이 코트에 갖다 댔습니다. 이 냄새 때문이야. 지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윤이는 기억해. 내가 그날 그 냄새를 집으로 가져온 걸. 지연이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급히 멀어졌어요. 도망치는 소리.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갔나? 그 순간 창문 쪽에서 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리자 커튼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오려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